20억 무슬림 남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여성들이 글을 읽고 쓰는 것입니다. 지금 사우디, 이집트, 이란에서 남성 위주의 사회가 한글 혁명의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글을 배운 뒤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입니다. 이 한마디가 수백 년 억압을 깨부수는 해방의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알라는 모든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성도 예외일 수 없어요. 세종대왕의 28자가 어떻게 아랍 여성들을 구했을까요? 당신이 모르는 사이 한글이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아미라 알 자흐라니입니다. 26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살고 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갇혀 살고 있다고 해야겠네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벌써 8대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뭘 했냐고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매일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어머니 아침 준비를 도와드리고 아버지와 남동생들이 출근하고 등교하면 집 청소를 해요. 점심 준비하고 빨래하고 오후엔 텔레비전 보거나 핸드폰만 만지작거리죠. 아미라야, 좋은 신랑감 나오면 결혼시켜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벌써 8년째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죠?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해서 연락도 뜸해졌어요.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도 가족들이 외출을 허락하지 않아서 만나기 어렵고요. 그래서 요즘엔 주로 핸드폰으로 시간을 보내요. 유튜브에서 터키 드라마나 이집트 영화를 보거나 인스타그램에서 다른 나라 여자들이 자유롭게 사는 모습을 구경하는 게 전부예요. 가끔 한국 드라마도 봐요. 자막이 있어서 이해할 수 있거든요. 한국 드라마 속 여자들은 정말 자유로워 보여요. 혼자 카페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친구들과 밤늦게 술도 마시고 무엇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요.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회사 사장도 되고요. 부럽다. 항상 화면을 보며 혼잣말을 해요. 하지만 동시에 체념하죠. 저는 사우디 여자니까요. 그런 삶은 꿈도 꿀 수 없어요. 그런데 2023년 3월 15일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다시 보려고 유튜브를 켰는데 추천 동영상에 이상한 영상이 떴어요. 한국어 왕초보도 하루 만에 한글 읽기. 세계에서 가장 쉬운 문자. 제목이 아랍어로 되어 있었어요.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고요? 정말일까요? 호기심에 눌러봤어요. 화면에 한국 여자가 나타났어요. 이름은 최은별이라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어요. 한글이 얼마나 쉬운 문자인지 보여드릴게요. 그녀는 칠판에 동그라미 하나를 그렸어요. 이게 뭘까요? 그냥 동그라미 같죠? 하지만 이건 한글이에요. 응이라고 쓰고 이응이라고 읽어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여기에 선 하나를 그어볼게요. 최은별 선생님이 동그라미 안에 세로선을 그었어요. 이렇게 하면 아가 돼요. 아라고 읽죠. 이제 둘을 합쳐보면 더하기 아는 아가 됩니다. 여러분이 방금 한글을 읽으신 거예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쉬웠거든요. 아랍어는 그렇게 복잡한데 한글은 이렇게 간단할 수가 있나요? 한글은 세종대왕이라는 위대한 왕이 만드신 문자예요. 특별한 점이 뭔지 아세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신분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기를 바라셨거든요.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600년 전 한국에서는 왕이 직접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들었다고요? 여자도 포함해서요? 자, 이제 여러분 이름을 한글로 써볼까요? 최은별 선생님이 아랍어 이름들을 한글로 써주기 시작했어요. 파티마, 아이샤, 무하마드. 제 이름도 나올까요? 아미라는 어떨까요? 응아무일이야, 아미라. 제 이름이었어요. 제 이름이 한글로 쓰여 있었어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마치 제가 인정받는 것 같았거든요.
제 이름이 아름다운 글자로 쓰여 있는 걸 보니까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동영상이 끝나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재생했어요. 또 보고 또 봤어요. 나도 이걸 배울 수 있을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요.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에 몰래 이어폰을 끼고 그 동영상을 계속 봤어요. 최은별 선생님의 다른 영상들도 찾아봤고요. 한글 자음 완전 정복, 한글 모음 완전 정복, 기초 한글 마스터하기. 이렇게 많은 영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댓글을 보니 아랍 여자들이 정말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집트에서 보고 있어요. 정말 신기해요. 쿠웨이트에서 인사드려요. 한글 너무 예뻐요. 요르단에서 봅니다. 저도 배우고 싶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른 아랍 여자들도 한글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새벽 3시가 될 때까지 영상을 봤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어요. 나도 한글을 배워보자. 인생에서 처음으로 뭔가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도 저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무도 저를 응원해주지 않아도 혼자서라도 해보고 싶었어요. 그날 밤, 전 새로운 세상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 그 문을 열지는 않았지만 열쇠는 이미 제 손에 있었어요. 바로 한글이라는 열쇠였죠.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켰어요. 어젯밤 봤던 한글 동영상이 꿈이었나 싶어서요. 하지만 시청 기록에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정말 해볼까? 망설였어요. 지금까지 제가 뭔가 끝까지 해본 적이 있나 싶었거든요. 뜨개질도 며칠 하다가 그만뒀고 요리도 몇 번 시도하다가 포기했어요. 한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젯밤 제 이름이 한글로 쓰여 있는 걸 봤을 때 그 기분을 다시 느끼고 싶었거든요. 가족들이 아침을 먹는 동안 저는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남동생들이 나간 후 어머니도 이웃집에 가시고 나서야 비로소 동영상을 켰어요. 오늘은 한글 자음을 배워보겠습니다. 최은별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젯밤보다 더 반가웠어요. 고, 노, 덜, 리, 무, 바, 샤, 응, 지, 축, 크, 티, 팜, 크. 자음은 총 14개예요. 14개라고요? 아랍어 자음은 28개인데 한글은 고작 14개밖에 안 된다고요? 모음도 배워볼까요?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이. 기본 모음은 10개예요. 놀라웠어요. 자음 14개, 모음 10개면 24개밖에 안 되잖아요. 이걸로 정말 모든 소리를 쓸 수 있다고요? 이제 조합해보겠습니다. 고 더하기 아는 가, 노 더하기 아는 나, 덜 더하기 아는 다. 신기했어요. 정말 규칙이 있었어요. 아랍어처럼 복잡하게 모양이 바뀌지도 않고 영어처럼 철자와 발음이 다르지도 않고요. 첫날은 기본 자음과 모음을 익히는 데 집중했어요. 종이에 계속 써보면서 외웠죠. 처음엔 모양이 비슷해서 헷갈렸지만 반복하다 보니 점점 익숙해졌어요. 둘째 날부터는 간단한 단어를 읽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응아바어지, 어머니는 응어무어노이. 읽을 수 있었어요. 정말로 읽을 수 있었어요. 사랑은 샤아리아응, 희망은 흐으므아응, 꿈은 우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아름다운 단어들을 제가 읽고 있다니요. 점심때가 되자 어머니가 돌아오셨어요. 아미라야, 뭐 하고 있었니? 아, 그냥 핸드폰 보고 있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한글 공부한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와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도 계속 머릿속으로 한글을 연습했어요. 밥은 바아바, 물은 무우리, 집은 지이바. 셋째 날, 받침이 있는 글자들을 배웠어요. 처음엔 어려웠어요. 글자 아래에 또 자음이 온다니요. 받침은 글자 아래쪽에 쓰는 자음이에요. 하는 흐아노, 국은 고우고, 미는 무이노. 한국, 대한민국, 서울. 한국과 관련된 단어들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넷째 날부터는 간단한 문장을 읽어보려고 했어요. 나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천천히 한 글자씩 읽었어요. 나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성공했어요. 비록 천천히지만 문장을 읽을 수 있었어요. 다섯째 날 쓰기 연습을 시작했어요. 읽는 것과 쓰는 것은 완전히 달랐어요. 손이 기억할 때까지 계속 연습해야 했죠. 여섯째 날이 되자 드디어 제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게 됐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펜을 들었어요. 응, 아, 무, 이, 리, 아, 아미라. 제 이름이었어요. 제가 직접 쓴 제 이름이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기뻤어요. 26살에 처음으로 뭔가 해냈다는 기분이었어요. 일곱째 날, 저는 더 많은 것을 쓸 수 있게 됐어요. 엄마, 아빠, 가족, 집, 사랑. 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한글로 써봤어요. 비록 삐뚤빼뚤했지만 읽을 수 있는 글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문장을 썼어요. 나는 아미라다. 나는 한글을 배운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문장이었어요. 제가 직접 배우고 제가 직접 쓴 첫 번째 문장이었거든요. 일주일 동안의 집중적인 학습으로 저는 한글의 기초를 익혔어요. 물론 아직 복잡한 문장은 어려웠고 발음도 완벽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한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26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나처럼 한글을 배우고 있는 아랍 여자들이 또 있을까? 혹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 답을 찾는 것이 제 다음 목표가 됐어요. 한글을 배운 지 한 달이 지났어요. 매일 밤 가족들이 잠든 후에 몰래 공부했죠. 이제 웬만한 한국어 단어들은 읽을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뭔가 아쉬웠어요. 혼자서만 공부하니까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대로 배우고 있는 건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최은별 선생님 영상의 댓글을 자세히 읽어보기로 했어요. 혹시 저처럼 한글을 배우고 있는 아랍 여자들이 있을까 싶어서요. 댓글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대부분 아랍어로 되어 있었어요. 저는 레바논에서 보고 있어요. 한글 너무 예뻐요. 모로코에서 인사드려요. 저도 이제 제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어요. 시리아에서 봅니다. 한글 공부 너무 재밌어요. 정말 많은 아랍 여자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사우디에서 보고 있어요. 혹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분들 있으신가요? 혼자 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사우디라고요? 혹시 저랑 같은 나라 사람일까요? 용기를 내서 답글을 달았어요. 저도 사우디에 살고 있어요. 저도 혼자 공부하고 있는데 같이 하면 좋겠어요. 다음날 확인해보니 답글이 와 있었어요. 정말요? 저는 자이나브라고 해요. 리야드에 살고 있어요. 리야드라고요? 저와 같은 도시였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아미라예요. 저도 리야드에 살아요. 정말 신기해요. 그렇게 자이나브와 연락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유튜브 댓글로 대화하다가 나중에는 텔레그램으로 옮겨갔어요. 텔레그램이 더 안전하다고 자이나브가 말했거든요. 자이나브는 저보다 2살 어렸어요. 24살이었죠. 저처럼 집에서만 지내는 신세였고 저보다 한글을 조금 더 일찍 시작했대요. 아미라 언니, 저 어제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봤어요. 물론 다 이해한 건 아니지만 몇 개 단어는 알아들었어요. 정말요? 대단해요. 저도 해봐야겠어요. 우리는 매일 밤 텔레그램으로 대화했어요. 그날 배운 한글 단어들을 서로 퀴즈로 내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은 함께 찾아보기도 했어요. 일주일 후 자이나브가 놀라운 말을 했어요. 언니, 저희 말고도 한글 배우는 사람들이 더 있을 것 같아요. 한글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볼까요? 그룹이라고요? 어떻게요? 텔레그램에
비밀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아랍 여자들만 들어올 수 있게 하고요.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혹시 발각되면 어떡해요? 조심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그냥 글자를 배우는 건데. 자이나브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배우고 싶어서 배우는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아랍 한글 자매들이라는 비밀 텔레그램 그룹이 만들어졌어요. 처음에는 저와 자이나브 둘뿐이었죠. 며칠 후 자이나브가 다른 유튜브 댓글에서 찾은 여자들을 초대했어요. 쿠웨이트에 사는 파디아, 바레인에 사는 무나, 요르단에 사는 나나까지 금세 5명이 됐어요. 모두 제 또래 여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모두 비슷한 처지였죠. 집에서만 지내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한글 공부가 유일한 재미인 사람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디아예요. 쿠웨이트에서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무나예요. 바레인에 살고 있어요. 요르단의 라나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처음으로 저와 비슷한 처지의 여자들과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어요. 우리는 매일 밤 그룹 채팅에서 만났어요. 한글 공부뿐만 아니라 일상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가족들 모르게 뭔가 배우는 것이 얼마나 스릴 넘치는지, 처음으로 성취감을 느끼는 기분이 어떤지, 미래에 대한 새로운 꿈들을 꾸게 됐다는 이야기들. 저는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한국어로 한국 사람들과 대화해보고 싶어요. 파디아가 말했어요. 저는 한국 회사에서 일해보고 싶어요. 제가 배운 한국어를 써먹을 수 있잖아요. 문화의 꿈이었어요. 저도 처음으로 제 꿈을 말해봤어요. 저는 다른 아랍 여자들에게도 한글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이 기분을 다른 사람들도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더 많은 여자들이 그룹에 들어왔어요. 일주일 만에 20명이 됐고 한 달 후에는 50명이 넘었어요. 모두 입소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었어요. 친구의 친구, 사촌의 사촌, 이웃의 이웃. 한글을 배우고 싶어하는 아랍 여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룹이 커지면서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9시에 정규 수업을 했고 주말에는 한국 드라마를 함께 보면서 듣기 연습을 했어요. 가장 재미있었던 건 한글 이름 짓기 시간이었어요. 서로의 아랍어 이름을 한글로 바꿔주는 거예요. 아미라는 아미라, 자이나브는 자이나브, 파디아는 파디아. 우리 이름들이 한글로 쓰이니까 뭔가 특별해 보였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이 오래 갈 수는 없었어요. 어느 날 밤 그룹에 긴급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제 남자 형제가 제 핸드폰을 뒤졌어요. 다행히 텔레그램은 안 들켰지만 한글 공부하는 걸 의심하고 있어요. 요르단의 라나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그 메시지를 보고 모두 긴장했어요. 우리도 언제든 발각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우리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자이나브가 말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채팅 기록도 자주 지우고 의심받지 않게 행동해야겠어요. 모두 동의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 왜 우리는 숨어서 공부해야 하는 건가? 그날 밤 이후로 그룹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어요. 여전히 한글 공부는 계속했지만 항상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그리고 제 차례도 곧 올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한글 공부를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어요. 이제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도 20%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게 됐고 간단한 한국어 문장도 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아랍 한글 자매들 그룹에서 발각됐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왔거든요. 제 아버지가 제 핸드폰을 확인하다가 한글을 발견했어요. 지금 집에 감금된 상태예요. 이집트의 누르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그 이후로는 연락이 끊겼어요. 저희 집안 어른들이 회의를 열었대요. 제가 이상한 공부를 한다고 의심하고 있어요. 시리아의 아마니도 걱정스러운 소식을 전해왔어요. 하나둘씩 그룹에서 사라지는 친구들을 보면서 불안했어요. 언제 제 차례가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날이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그날은 금요일이었어요. 아버지와 남동생들이 모스크에서 금요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셨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우셨어요. 아미라야, 이리 와봐라.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단호하고 차가웠어요. 거실로 가니 아버지, 어머니, 큰 남동생 압둘라, 작은 남동생 오마르가 모두 앉아 있었어요. 마치 가족 회의 같았어요. 앉아라. 아버지가 소파를 가리키셨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설마 한글 공부가 들킨 건 아니겠죠? 오늘 모스크에서 이맘님이 무서운 이야기를 하셨다. 아버지가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요즘 우리 젊은 여자들이 이상한 외국 문자를 배우고 있다고 하더구나. 그것도 몰래 숨어서 말이야.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정말 들킨 걸까요? 그 문자가 뭔지 아니? 한국 글자래. 한글이라고 하더군.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이맘님 말씀으로는 이 한글이라는 게 우리 여자들을 타락시키는 악마의 문자라고 하시더라. 서구 문화에 물들게 만든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이 바짝 말랐거든요. 그런데 말이야, 아미라. 아버지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요즘 너가 이상하다. 밤늦게까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딴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 겨우 목소리를 냈어요. 하지만 떨리는 걸 숨길 수 없었어요. 정말 그런 게 아니라고? 이번에는 큰 남동생 압둘라가 말했어요. 누나, 솔직히 말해요. 혹시 그 한글이라는 거 배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왜 그런 말을. 그럼 핸드폰 좀 보여주세요. 압둘라가 손을 내밀었어요. 핸드폰을 왜? 의심스러우면 확인해보는 게 당연하잖아요. 누나가 정말 깨끗하다면 보여줄 수 있겠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핸드폰에는 한글 공부 기록이 가득했어요. 유튜브 시청 기록, 텔레그램 그룹, 제가 쓴 한글 메모들까지. 빨리 내놔. 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건넸어요. 압둘라가 핸드폰을 받아서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유튜브부터 살펴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버지, 여기 보세요. 압둘라가 핸드폰 화면을 아버지께 보여드렸어요. 최은별 선생님의 한글 강의 영상이었어요. 이게 뭐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무섭게 변했어요. 그건 그냥 텔레그램도 확인해보세요. 압둘라가 텔레그램을 열었어요. 아랍 한글 자매들 그룹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이것도 뭐냐? 아랍 한글 자매들이라고?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아미라, 너 정말로 그 악마의 문자를 배우고 있었구나. 아버지, 들어보세요. 저는 그냥 조용히 해.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너 지금까지 우리를 속이고 있었던 거야? 그 더러운 외국 문자를 배우면서. 더럽지 않아요. 한글은 아름다운 문자예요.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뭐라고? 아버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감히 아버지한테 대들어? 그 문자 때문에 이렇게 변한 거야? 변한 게 아니에요. 저는 처음으로 뭔가 배우는 기쁨을 알게 된 거예요. 배우는 기쁨이라고? 여자가 무슨 배움이 필요해? 시집가서 남편 잘 모시고 애나 잘 키우면 되는 거야. 왜요? 왜 여자는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께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게 다 그 한글 때문이야. 아버지가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지셨어요. 화면이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아니에요. 한글은 잘못 없어요. 한글은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문자예요. 성별에 상관없이. 닥쳐.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지금부터 너는 방에서 나오지 마라. 그리고 다시는 그런 더러운 문자에 대해서 말하지도 마라. 아버지. 압둘라, 네가 누나를 감시해라. 절대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알겠습니다, 아버지. 압둘라가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실 뿐이었어요. 어머니, 저를 도와달라고 부탁드리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렇게 저는 제 방으로 쫓겨났어요. 문은 밖에서 잠갔고 압둘라가 지키고 있었어요. 침대에 앉아서 부서진 핸드폰을 바라봤어요. 화면이 산산조각 나 있었어요. 마치 제 마음처럼요. 석 달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어요. 한글 공부도, 친구들과의 연락도, 처음으로 느꼈던 성취감도 모두 사라졌어요. 왜 여자는 배우면 안 되는 건가요? 제가 아버지께 했던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정말 여자는 배우면 안 되는 건가요? 꿈을 꾸면 안 되는 건가요? 자유롭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날 밤, 저는 울면서 잠들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밤이었어요. 한글을 처음 배웠을 때의 그 기쁨, 자신감, 희망이 모두 거짓말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절망이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이 될 거라는 걸요. 방에 갇힌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하루 3번 식사 시간에만 나올 수 있었고, 나머지 시간은 계속 방 안에 있어야 했어요. 물론 핸드폰은 압수당했고, 컴퓨터도 쓸 수 없었어요. 무료했어요. 아니, 무료함을 넘어서 절망적이었어요. 한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기분이었거든요. 아니, 그보다 더 나빴어요. 한 번 맛본 자유와 성취감을 잃어버린 상태였으니까요. 아랍 한글 자매들, 그룹의 친구들이 걱정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연락이 끊겼으니까요. 자이나브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파디아는, 무나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어머니가 저녁 식사를 가져다 주시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미라야, 네 사촌 파리다가 전화했다. 파리다 언니요? 파리다 언니는 어머니의 조카딸로 지금 독일에서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쟤보다 3살 많고 저희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해외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요즘 힘들어한다고 들었다며 격려하고 싶다고 하더라. 어머니가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일 아버지와 남자애들이 나갈 때 전화하라고 하더라.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파리다, 언니와 이야기할 수 있다면. 다음 날 오후, 아버지와 남동생들이 모두 나간 사이에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빨리 와서 전화 받아라. 오래 통화하면 안 된다. 어머니의 핸드폰으로 파리다, 언니와 통화할 수 있었어요. 아미라, 안녕. 언니의 목소리가 들리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언니, 들었어. 한글 공부하다가 들켰다며? 언니도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말씀해주신 모양이에요. 네, 이제 끝났어요. 모든 게 끝났어요. 바보야, 뭐가 끝나? 이제 시작이지. 시작이라고요? 아미라야, 네가 한글을 배우고 있다는 거 정말 자랑스러워. 26살에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언니의 말에 조금 위로가 됐어요. 하지만 이제 못 배워요. 핸드폰도 뺏겼고 감시받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전화한 거야.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요? 기술의 힘으로 말이야. 언니는 컴퓨터 전문가답게 놀라운 계획을 들려줬어요. 나는 지금 특별한 앱을 만들고 있어. 겉보기에는 그냥 요리 레시피 앱 같지만 실제로는 한글 학습 앱이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어 돼지고기 볶음 레시피를 클릭하면 실제로는 한글 자음 학습 페이지가 나오는 거야. 치킨 카레 레시피를 클릭하면 한글 모음 학습이 나오고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였어요. 그리고 댓글 기능도 있어. 겉보기에는 요리 후기를 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글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비밀 채팅방이야. 그런 게 가능해요? 물론이지. 나는 독일에서 이런 걸 전공하고 있잖아. 그리고 이미 베타 버전이 완성됐어. 언니가 앱 이름을 알려줬어요. 엄마의 레시피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요리 앱 같은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언니,
저는 핸드폰이 없어요. 그것도 생각해뒀어. 어머니께 부탁해서 새 핸드폰을 사달라고 해봐. 공부용이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사주실까요? 어머니는 네 편이야. 아미라야. 겉으로는 아무 말씀 안 하셔도 속으로는 네가 공부하는 걸 응원하고 계실 거야. 언니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항상 저를 걱정해 주셨거든요. 한 가지 더. 이 앱에는 다른 기능도 있어. 네가 아는 아랍 한글 자매들, 그룹 사람들을 다시 모을 수 있어. 정말요? 응. 내가 이미 자이나브한테 연락했어. 걔도 비슷한 상황이더라. 부모님한테 들켜서 핸드폰 뺏겼다가 겨우 다시 받았대. 자이나브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자이나브가 뭐라고 했어요? 네가 걱정된다고 하더라. 그리고 새로운 앱 아이디어에 정말 흥미로워했어. 이미 다운로드 받아서 테스트해보고 있어. 그날 통화를 마치고 나서 오랜만에 희망이 생겼어요. 파리다, 언니 덕분에 다시 한글 공부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녁에 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공부하고 싶어요. 아미라야, 한글 말고요. 그냥 요리라든지 뭐 그런 걸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가 제 눈을 바라보셨어요. 정말 한글은 아니지? 네, 요리 공부요. 결혼 준비도 해야 하잖아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면 핸드폰이 필요하겠구나. 요리 레시피도 찾아봐야 하고. 네, 간단한 걸로만 하나 사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겠다. 내일 하나 사다 줄게. 하지만 아버지와 오빠들한테는 비밀이야. 이틀 후, 어머니가 새 핸드폰을 사다 주셨어요. 기본적인 기능만 있는 저렴한 폰이었지만 저에게는 보물 같았어요. 바로 엄마의 레시피 앱을 다운로드 받았어요. 정말 요리 앱 같았어요. 메인 화면에는 맛있어 보이는 음식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파리다, 언니가 알려준 대로 특정 레시피를 클릭하니 한글 학습 화면이 나타났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리고 댓글 창에서 자이나브를 만날 수 있었어요. 아미라 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자이나브의 메시지를 보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자이나브야, 나도 보고 싶었어. 우리는 마치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처럼 반가워했어요. 곧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나타났어요. 파디야, 무나, 나나, 모두 파리다. 언니가 연락해서 앱을 알려준 거였어요. 이 앱 정말 대단해요. 무나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요리 앱 같아요. 부모님한테 들켜도 의심받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모일 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더 안전한 방법으로요. 파리다, 언니 덕분에 저는 다시 한글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기술이 얼마나 강력한 도구인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마음 말이에요. 그날 밤 처음으로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내일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서요. 엄마의 레시피 앱 덕분에 한글 공부를 다시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이전보다 훨씬 실력이 늘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도 30%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게 됐고, 간단한 한국어 대화도 할 수 있었어요. 아랍 한글 자매들 그룹도 예전보다 더 커졌어요. 파리다, 언니의 안전한 앱 덕분에 더 많은 여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됐거든요. 이제 100명이 넘는 아랍 여성들이 함께 한글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이나브가 정말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언니들, 이거 봐요. 자이나브가 앱 채팅방에 링크를 올렸어요. 한국 뉴스 기사였는데 아랍어로 번역된 버전이었어요. 삼성전자 중동 지역 대규모 투자 발표, 한국어 가능 현지 직원 우대 채용. 기사를 읽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삼성전자가 중동 지역에 새로운 공장과 연구소를 설립하면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현지 직원들을 특별히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거 진짜예요? 파디아가 물었어요. 진짜 같아요.
다른 뉴스에서도 비슷한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문화가 확인해줬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소식이었어요. 삼성뿐만 아니라 LG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대기업들이 모두 중동 시장에 진출하면서 한국어 가능 인력을 찾고 있다는 거였어요. 채용 조건을 보세요. 자이나브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한국어 중급 이상, 성별 무관, 학력 무관이래요. 그리고 급여도 정말 좋아요. 정말이었어요. 월급이 현지 평균 소득의 2배가 넘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성별 무관이라는 조건이었어요. 성별 무관이라고요? 정말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사우디에서 여자가 일할 수 있는 회사가 있다고요? 네. 한국 기업들은 성평등을 중시한다고 하더라고요. 능력만 있으면 남녀 구분 없이 채용한다고 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정말 제가 일할 수 있을까요? 26년 동안 집 밖에서 일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저가요.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어요. 제가 배운 한국어를 실제로 써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돈을 벌 수 있다는 가능성이요. 다음 날부터 우리 그룹에서는 취업 정보가 주요 화제거리가 됐어요. 저는 삼성전자 고객 서비스팀에 지원해 볼 거예요. 파디아가 말했어요. 저는 LG전자 마케팅팀이 좋을 것 같아요. 문화도 관심을 보였어요. 아미라 언니는 어떤 곳에 지원할 거예요? 자이나브가 저에게 물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합격할 수 있을까요?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대학도 졸업하고 했는데 저는 고졸이었거든요. 언니, 학력보다 한국어 실력이 더 중요하대요. 그리고 언니는 한국어 실력이 우리 중에서 제일 좋잖아요. 자이나브의 격려를 받고 용기를 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리야드 지사의 고객 상담 업무에 지원해보기로 했어요. 문제는 가족들이었어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며칠 고민하다가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혹시 제가 일을 해도 될까요? 일이라니? 무슨 일? 요즘 한국 회사들이 여자 직원도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급여도 좋고요. 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미라야, 여자가 밖에서 일한다고? 그것도 외국 회사에서? 네. 시대가 바뀌고 있대요. 왕세자님도 여성의 사회 참여를 장려하신다고 들었어요. 사실이었어요. 최근에 사우디 정부도 여성의 경제 활동을 조금씩 허용하는 분위기였거든요. 하지만 아버지가 뭐라고 하실까? 일단 지원서만 내봐도 될까요? 합격하면 그때 다시 상의하고요. 어머니가 한참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해봐라. 하지만 아버지와 남자애들한테는 비밀이야. 그렇게 저는 인생 첫 취업 지원서를 작성했어요. 한국어 자기소개서도 써야 했는데 파리다 언니가 도와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미라 알 자흐라니입니다. 저는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꿈이 되었습니다. 어설픈 한국어였지만 제 진심을 담았어요.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미라 씨, 삼성전자 리야드 지사입니다. 서류 전형에 합격하셨습니다. 면접 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한국어로 온 이메일이었어요. 제가 정말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고요? 면접은 일주일 후였어요. 한국어 면접과 아랍어 면접 2번 모두 봐야 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우리 그룹 친구들이 모두 도와줬어요. 예상 질문들을 만들어서 연습했고 한국어 발음도 계속 교정해줬어요. 자기소개 한 번 더 해봐요. 언니, 자이나브가 면접 연습을 도와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미라 알 자흐라니입니다. 저는 삼성전자에서 고객 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싶습니다. 발음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진짜 한국 사람 같아요. 면접 당일 처음으로 정장을 입고 집 밖에 나갔어요. 어머니가 몰래 사주신 정장이었어요. 아미라야, 떨지 말고 자신감 있게 해라. 어머니가 격려해 주셨어요.
삼성전자 리야드 지사는 생각보다 큰 건물이었어요. 로비에는 한국어와 아랍어로 된 안내판이 있었고 한국 사람들과 현지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먼저 한국어 면접이었어요. 면접관은 한국에서 온 김대리라는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아미라 씨. 한국어를 어디서 배우셨나요? 독학으로 배웠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보고 혼자 공부했어요. 정말요? 대단하네요. 발음이 정말 좋아요. 김대리님이 놀라워하셨어요. 한국어를 배우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한국어는 매우 아름다운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어요.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는 뭔가요? 제가 배운 한국어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고 한국과 아랍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면접은 생각보다 잘 진행됐어요. 김 대리님이 계속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들어주셨거든요. 아랍어 면접도 무난하게 끝났어요. 현지 매니저께서 제 이력서를 보시고는 한국어를 정말 잘하시는군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축하합니다. 합격하셨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정말 한국 회사에 취업한 거예요. 그날 밤 우리 그룹에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여러분, 저 합격했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언니. 대단해요. 언니가 우리 중에서 첫 번째네요. 친구들이 모두 축하해줬어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어요. 저도 LG전자에 합격했어요. 파디아의 소식이었어요. 저는 현대자동차 마케팅팀에 붙었어요. 문화도 합격 소식을 전해왔어요. 우리 그룹에서만 10명이 넘는 친구들이 한국 기업에 취업했어요. 모두 한글을 배운 덕분이었어요. 이제 남은 문제는 가족들을 설득하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회사에 합격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아미라야. 어머니는 기뻐해 주셨지만 걱정도 많으셨어요. 하지만 아버지께 어떻게 말씀드릴까? 그때 뜻밖의 도움이 왔어요.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온 거예요. 한국 기업 중동 진출로 현지 일자리 대폭 증가, 여성 취업률도 상승세. 뉴스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중동 투자가 현지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그리고 정부도 여성의 경제 참여를 장려한다고 했고요. 아버지도 그 뉴스를 보셨어요.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는구나. 아버지가 중얼거리셨어요. 그날 밤 어머니가 아버지께 제 취업 소식을 말씀드렸어요. 예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그 한국 회사라는 게 괜찮은 곳이냐? 삼성전자라고 하던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래요. 월급은 얼마나 주는데? 월급을 들으시고 아버지가 놀라셨어요. 아버지 월급보다 많았거든요. 그 정도면 나쁘지 않구나. 그렇게 저는 가족의 허락을 받고 첫 직장을 갖게 됐어요.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지 1년 만에 저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됐어요. 집에서만 있던 여자에서 한국 기업의 직장인이 된 거예요. 출근 첫날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게 한글 때문이야. 24개의 글자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국 회사에서 일한 지 석 달이 지났어요. 매일 한국어로 업무를 하니까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이제 한국 본사 직원들과도 어느 정도 대화할 수 있게 됐고요.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처음으로 제 힘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아랍 한글 자매들 그룹도 계속 커지고 있었어요. 이제 500명이 넘는 아랍 여성들이 함께 한글을 배우고 있었고 그중 100명 이상이 한국 기업에 취업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여러분, 큰일 났어요. 자이나브가 다급하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셰이크 무사라는 종교 지도자가 우리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셰이크 무사는 사우디에서 가장 보수적인 종교 지도자 중 한 명이었어요. 그가 우리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는 건 심각한 일이었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금요일 설교에서 한글을 배우는 여자들이 이슬람을 배신하고 있다고 했대요. 그리고 이 악마의 문자가
우리 딸들을 타락시키고 있다고. 그날 밤 인터넷에서 셰이크 무사의 설교 영상을 찾아봤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한글이라는 것은 서구 문화의 침투 도구입니다. 우리 순수한 무슬림 여성들을 타락시키려는 음모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있으니 화가 났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죠? 그냥 글자를 배우는 것뿐인데요. 더 심각한 건 그의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였어요. 소셜미디어에는 한글 학습을 반대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한글 배우는 여자들을 가족에서 추방해야 한다. 이런 여자들과는 결혼하지 마라. 정부는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며칠 후 더 나쁜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그룹 멤버 중 한 명인 누라가 가족들에게 심한 폭력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누라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파디아가 울면서 말했어요. 아버지와 남자 형제들이 누라를 때렸대요. 한글 공부를 그만두라고. 그 소식을 듣고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배우는 한글 때문에 누군가 다쳤다니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화가 불안해했어요. 계속 공부해도 되는 걸까요? 혹시 더 위험한 일이 생기면? 그때 자이나브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포기하면 누라가 당한 일이 헛된 일이 되잖아요. 하지만 너무 위험해요. 위험하다고 포기하면 우리는 영원히 변할 수 없어요. 우리 딸들도, 그 딸들도 계속 이런 삶을 살아야 하고요. 자이나브의 말이 맞았어요. 우리가 지금 포기하면 모든 게 처음으로 돌아가 버릴 거예요. 그때 파리다 언니가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목소리를 낸다고요? 응.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어. 우리가 당당하게 나서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야 해. 어떻게요? 집회를 해보자. 모두 놀랐어요. 집회라고요? 사우디에서 여자들이 집회를 한다고요? 미쳤어요. 언니. 그런 거 하면 정말 큰일 날 거예요. 문화가 걱정했어요. 이미 큰일이 났잖아. 누라가 병원에 입원했고 셰이크 무사가 우리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고 이제 숨어만 있을 수는 없어. 파리다 언니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어요. 리야드 킹 파이드 광장에서 평화적인 집회를 하는 거야. 한글로 쓴 플래카드를 들고 교육받을 권리를 달라고 외치는 거지. 정말 할 거예요? 할 거야.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아랍 전체에서 동시에 하는 거야. 쿠웨이트, 바레인, 요르단, 레바논 모든 곳에서 동시에. 정말 놀라운 계획이었어요. 아랍 전역에서 한글을 배우는 여성들이 동시에 집회를 한다고요? 하지만 참여할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있을 거야. 우리 그룹만 해도 500명이 넘잖아. 그리고 다른 나라 그룹들까지 합치면 수천 명이 될 거야. 그날 밤 우리는 열띤 토론을 했어요. 집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국 투표를 하기로 했어요. 놀랍게도 대부분이 찬성했어요. 저는 찬성해요. 더 이상 숨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저도요. 우리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해야 해요. 누라를 위해서라도 해야 해요. 그렇게 결정됐어요. 일주일 후 금요일 오후 2시 아랍 각국에서 동시에 집회를 하기로 했어요. 집회 준비가 시작됐어요. 한글로 플래카드를 만들고 SNS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교육받을 권리를 달라. 여성도 배울 수 있다. 한글은 자유다. 플래카드에 쓸 문구들을 한글로 번역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오후 2시 킹파이드 광장에 나갔어요. 처음에는 몇 명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모여들었어요. 20명, 50명, 100명, 결국 300명이 넘는 여성들이 모였어요. 모두 한글로 쓴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어요. 교육받을 권리를 달라. 처음으로 외쳤을 때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다른 여성들의 목소리와 함께 합쳐지니까 힘이 생겼어요. 여성도 배울 수 있다. 점점 목소리가 커졌어요. 한글은 자유다. 그 순간 정말 자유로운 기분이었어요.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었거든요.
경찰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교육은 모든 인간의 권리다. 한글로, 아랍어로 외쳤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구경하던 시민들 중 일부가 우리를 지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여자들 말이 맞아. 여자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지. 남자들도 있었어요. 젊은 남자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었어요. 그날 집회는 2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경찰이 해산을 요구했지만 우리는 평화롭게 마무리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뉴스를 확인해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우리 집회가 전 세계 뉴스에 나온 거예요. 중동 여성들, 한글, 교육권 요구하며 역사적 시위, 아랍 각국에서 동시 집회, 수천 명 참여, CNN, BBC, 알자지라, 모든 국제 언론이 우리 이야기를 다뤘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한국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는 거예요. 한글의 힘, 중동 여성, 해방운동의 상징이 되다. 한국 언론들이 우리를 응원하는 기사를 썼어요. 그날 밤, 우리 그룹은 환호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전 세계가 우리를 보고 있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가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꿔놓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될 거였어요. 집회가 끝난 후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국제 언론의 관심이 쏟아지면서 사우디 정부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처음에는 보수파들의 반발이 심했어요. 셰이크 무사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했고 우리를 국가의 적이라고까지 불렀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지지 세력이 나타났어요. 아미라 씨?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김 대리님이 부르셨어요. 네. 한국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을 포함해서 사우디에서 일하는 한국어 가능 직원들을 특별히 보호하겠다고 하네요. 보호라고요? 한국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요. 한글을 배우는 아랍 여성들을 지원하겠다고 공식 발표했거든요. 정말이었어요. 한국 정부가 우리를 공식적으로 지지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한글은 모든 인류의 문화유산입니다. 어떤 누구든 자유롭게 배울 권리가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의 공식 성명이었어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미라야, 큰일 났다. 어머니가 흥분해서 말씀하셨어요. 왕세자님이 발표하셨다. 텔레비전을 켰더니 정말이었어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에 더욱 놀랐어요. 한글 교육을 포함한 모든 언어 교육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정부는 이를 보장할 것입니다. 한글 교육이 공식적으로 합법화된 거예요. 또한 올해 안에 리야드에 중동 최초의 한글 교육센터를 설립할 것을 발표합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정부가 직접 한글 교육센터를 만든다고요? 그날 밤 아랍 한글 자매들 그룹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더 이상 숨어서 공부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자이나브가 울면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누라 언니도 이 소식 들었대요. 병원에서 기뻐서 울었다고 해요.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어요. 아미라 씨,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 인사팀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글 교육센터 설립 준비위원회에 참여해달라고 하네요. 저요? 네. 아미라 씨가 한글 교육 운동의 상징적 인물이라고 하더군요. 정부 준비위원회에 참여하다니. 집에서만 있던 제가 정부 정책에 참여한다고요? 첫 회의에 참석했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정부 관료들, 대학 교수들, 기업 관계자들이 모여서 한글 교육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었거든요. 아미라 씨, 실제 학습자의 입장에서 어떤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육부 차관이 제 의견을 물어봤어요.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그리고 한국 문화와 함께 배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됐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2달 후 드디어 한글
교육센터가 문을 열었어요. 개원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왕세자님도 직접 참석하셨어요.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진정한 교육 강국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딛는 날입니다. 그리고 저를 직접 소개해 주셨어요. 아미라 알 자흐라니 씨는 혼자 한글을 배우기 시작해서 수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을 준 분입니다. 그분의 용기가 오늘의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왕세자님 앞에서 간단한 소감을 말할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단지 배우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소망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어요. 이제 모든 사우디 여성들이 자유롭게 배우고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한글 교육센터는 첫날부터 대성공이었어요. 등록 신청자가 1000명이 넘었거든요. 나이도 다양했어요. 10대 소녀부터 50대 어머니들까지. 선생님, 저도 언니처럼 한국 회사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16살 소녀가 저에게 물었어요. 물론이에요.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 소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마치 2년 전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더 놀라운 소식은 다른 나라에서 들려왔어요. 쿠웨이트, 바레인, 요르단에서도 비슷한 한글 교육센터가 설립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집회가 중동 전체에 영향을 미친 거였어요. 언니, UAE에서도 한글 교육센터 만든대요. 파디아가 신한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그리고 레바논 정부도 한글을 공식 선택 과목으로 지정했다고 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2년 전만 해도 몰래 숨어서 공부했던 한글이 이제 중동 전체에서 공식 교육 과정이 된 거예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누라를 다시 만났을 때였어요. 아미라, 언니. 누라가 한글 교육센터로 찾아왔어요.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어요. 언니 덕분에 제가 당한 일이 헛되지 않았어요. 이제 제 동생도 당당하게 한글을 배울 수 있어요. 누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마워요, 언니. 언니가 포기하지 않아서 우리 모두가 자유로워졌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2년 전에 제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무력하고 절망적인 여자가 아니었어요. 자신감 있고 당당한 여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여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한글이라는 작은 씨앗이 중동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나무가 된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어요. 여성들이 자유롭게 배우고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시대가요. 한글 교육이 합법화된 지 1년이 지났어요. 정말 많은 것이 변했어요. 리야드의 한글 교육센터는 이제 3곳으로 늘어났고 사우디 전체에는 20곳이 넘는 센터가 생겼어요. 수강생만 10,000명이 넘었죠. 저는 이제 한글 교육센터의 교육과정 개발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한국 정부에서 파견 나온 전문가들과 함께 더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중동 전체의 변화예요. 아미라 언니, 이거 봐요. 자이나브가 흥분해서 보여준 기사였어요. 중동 지역 한글 학습자 100만 명 돌파. 정말이었어요. 사우디, UAE, 쿠웨이트, 바레인, 요르단, 레바논, 심지어 이집트까지 중동 전역에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중 80%가 여성이었어요. 우리가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이렇게 커졌다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더 놀라운 소식은 경제적 변화였어요. 한국 기업들의 중동 투자가 급증하면서 한국어 가능 인력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아미라 씨, 축하합니다. 삼성전자 김 대리님이 말씀하셨어요. 드디어 사우디 지사의 한국어 전담팀이 생겼어요. 팀장으로 승진하신 것 축하드려요. 팀장이라니요. 2년 전만 해도 집에서만 있던 제가 팀장이 됐다고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한국어 전담팀에는 모두 한글을 배운 아랍 여성들이 들어왔어요. 우리 아랍 한글 자매들, 그룹 출신도 많았죠. 파디아도 LG전자에서 과장으로 승진했다더라고요. 문화가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자이나브는 현대자동차 마케팅 팀장이 됐대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모두가 성공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개인적인 성공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변화였어요. 언니, 제 동생이 한국 유학을 간대요. 어느 날 누라가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정말요? 네. 사우디 정부에서 한국 유학 장학금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여성도 신청할 수 있어요. 여성도 해외 유학을 갈 수 있게 됐다고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 한국 문화 센터도 생겼어요. 한국 음식도 배우고 K-팝 댄스도 배울 수 있대요. 한글을 시작으로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한국 드라마, K-팝, 한국 음식, 한국 패션, 모든 것이 인기였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제 어머니를 만났을 때였어요. 아미라야, 엄마도 한글 배우고 싶다. 정말요, 어머니? 그래, 네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걸 보니까 나도 배워보고 싶어졌어. 어머니는 60이 넘으셨지만 한글 교육센터에 등록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배우셨죠. 응아무일이야. 아미라. 어머니가 제 이름을 한글로 쓰시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났어요. 엄마도 이제 한글을 안 해. 어머니의 미소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아버지도 조금씩 변하셨어요. 아미라야, 네가 하는 일이 정말 대단한 것 같구나. 네,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네 덕분에 많은 여자들이 일자리를 갖게 됐다더라.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저를 자랑스러워 하신다니. 2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어느 날 정말 특별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미라 씨,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글 교육센터 센터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한국 정부에서 아미라 씨를 문화훈장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문화훈장이요? 네. 한글 보급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으신 거예요. 외국인으로는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하네요. 한 달 후, 저는 생전 처음으로 한국에 갔어요. 서울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어요.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글이 모든 곳에 있었어요. 간판, 표지판, 책, 신문. 제가 사랑하게 된 글자들이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시상식에서 한국 대통령님을 직접 만났어요. 아미라 씨, 한글을 통해 중동 여성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한글이 제 인생을 바꿔주었거든요. 앞으로도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일주일을 머물면서 여러 대학과 한글 연구소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받았어요. 아미라 씨, 저희와 함께 연구하지 않으시겠어요? 서울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서 제안했어요. 중동 지역 한글 교육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미라 씨의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감사하지만 저는 중동에 남아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고 싶어요. 그렇다면 중동에 한국학연구소 분소를 설립하는 건 어떨까요? 아미라 씨가 소장을 맡으시고요. 정말 꿈만 같은 제안이었어요. 리야드로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한국학연구소 중동 분소가 리야드에 생긴대요. 그리고 제가 소장을 맡게 됐어요. 정말? 우리 딸이 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래, 우리 아미라가 이제 연구소 소장이구나. 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지난 3년을 돌아봤어요. 집에서만 있던 평범한 여자가 연구소 소장이 되기까지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그날 밤 우연히 본 한글 동영상이었어요. 24개의 글자가 제 인생뿐만 아니라 중동 전체를 바꿔놓았어요. 이제 100만 명이 넘는 중동 여성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 모두가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저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어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 전 세계 억압받는 여성들이 한글을 통해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희망의 언어,
자유의 언어라는 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오늘도 새로운 학생들이 한글 교육센터를 찾아옵니다. 그들의 눈에서 저는 3년 전 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이들도 곧 저처럼 자신만의 기적을 만들어낼 거라고요. 지금까지 아미라 알 자흐라니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한 번의 클릭으로 시작된 작은 호기심이 100만 명의 삶을 바꾸고 중동 전체의 역사를 새로 쓴 이야기였습니다. 아미라는 지금도 리야드에서 한국학 연구소를 운영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여성들의 교육권 신장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죠. 그녀의 꿈은 이제 중동을 넘어 아프리카와 아시아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글이 전 세계 억압받는 여성들의 희망의 언어가 되는 그날을 위해서요. 여러분도 아미라처럼 작은 용기 하나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배움을 향한 간절함, 꿈을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말이죠. 여러분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교육은 모든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만나볼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